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 등급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주력기업 신용 강등 위기, 누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사가 주장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신용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반기업 정부와 강성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자신 입맛대로 평가하는 것에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미국의 이 신용평가기관의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 하강은 경기 순환 그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인 공황적 위기 상황의 발로 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정부도 아닐 뿐더러 강성노조 여부와는 현재 상황이 강성노조 때문이다, 경기 하강이라든가 저성장이 강성노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 산하의 투쟁적인 노조의 경우에 지금 같은 저성장 시기보다는 고성장 시기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이 파업이라든가 투쟁을 전개한 바가 있는데, 그럼 그때 이 경기가 하강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강성노조 운운하면서 저성장과 연결하는 것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일본 제품엔 전범, 교가엔 친일 딱지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가. 중앙일보는 외교 갈등에 불매운동까지 반일 감정 선동 자제하라. 동아일보는 전범 기업 스티커 같은 감정 대응 그 길의 길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조선반도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그런 침략 시기에 식민 지역의 노동자를 강제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그런 전범 기업들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재판을 통해서도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왜 문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일이나 극일의 문제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고반성, 그리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 학교의 이 교가들이 친일한 사람들에 의해서 작곡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의 경우에도 작곡가의 친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제조업 활력 살리려면 기업 현장 애로부터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혁은 친노조, 기업 경영을 교도소 담장 타기로 만드는 규제처벌 법안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기업의 어려움이 고임금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네요. 이 기업 현장 애로를 기업가들에게만 들으면 또 당연히 그런 소리만 나오겠죠.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산재 사망률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구를 위한 기업 살리기란 말이냐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가만 사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공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자의 애로사항도 수용돼야 한다. 그것을 청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말레이에서 인디 말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 반복되는 실수는 무능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외교부의 의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명확하게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도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려는 의욕이나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외국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좀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이 어설픈 외국어 사용으로 인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중요한 외교 관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승만은 파내야 KBS는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용옥 교수가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들이다. 일종의 퍼핏, 말하자면 괴뢰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뭐 김일성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승만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당시 시대 상황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독재자였고 살구 혁명 당시 그 경무대 앞까지 진출한 시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자였죠. 물론 뭐 지금 전두환이가 광주 항쟁 과정에서 광주 민중들을 학살한 그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 그 책임자가 아니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경무대 앞, 지금 그 청와대 앞 분수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라든가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데 그 지점이 바로 살구 혁명 당시에 시위대를 향해서 최초의 발포한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이 무너졌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죠. 이런 이 독재자, 이런 민중을 학살한 책임자가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영욱 교수가 얘기한 것인데 이게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라고 묻는다면 중앙일보는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인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포항 지진은 인재, 지열발전소 추진 경위 밝히고 엄중 문책하라. 멸경신문은 지열발전이 포항 지진 촉발 수많은 경고는 왜 무시했나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인재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고 또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수차례의 강도는 낮았습니다만 이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도 난민 생활을, 체육관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론에 의해서 이 진앙지, 특히 포항 지진이라고 하지만 진앙지인 이 흥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별개로 이 단청 지역인 이 지역에 자연적인 지진으로부터 이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 남부 지역, 동해 지역에 걸쳐 있는 울진에서부터 이 부산까지 걸쳐 있는 원전을 폐쇄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하노이 이전에 갇혀
국제사회 불신받는 한국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최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무상 공적 개발 원조 형태로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미국 해안경비대까지 보내 북한 감시 동맹 위기 심각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지금 북한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혔고 또 친북 정책을 옹호해온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화 국면을 다시 전쟁과 긴장 국면으로 돌리려는 이런 준동이 또 시작되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협상 진전과 상관없이 남북 간 교류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북 간 교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진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 공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세금 감면도 기업은 외면 무슨 활력 나오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세 감면 규모가 올해 4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국세 감면의 급증의 주범은 근로장려금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기초로 당연히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벌 부자들에 대한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조세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호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편파 논란의 결정장애까지 경산호위 존재 이유 뭔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산호위인데 과연 누구에게 편파적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사설은 노동 쪽에 편파적이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특히 탄력 근로자 하나만 보더라도 자본 쪽에 편파적인 그런 경산호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산호위가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에다가 노동자 추가 착취를 위해 노동조합을 끌어들인 다음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대화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또 노동운동 자체를 체제내화하겠다는 의도라면 이 경산호위는 노사정 진정한 의미 노사정 합의 구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거나 노동 그 운동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호위는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안보 경제 게임 체인저 될 밀리테크 4.0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매일경제 창간 53주년 기념 제28차 국민보고대회를 소개하고 있네요. 밀리테크 4.0은 기술 패권 시대 신성장 전략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정보 통신 기술은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되어 왔고 그리고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 자본과 군산 복합체가 서로 결합되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 성장, 고도의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되고 특히 금융 자본에 있어서 금융 권력은 형성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배제되거나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주의하게 바라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둔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주한미군 예산 빼내 국경장벽 건설하겠다니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국을 비판하고 있네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주둔비를 상납해 왔으니 미국이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아니라
미국의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미국 국내 예산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미국의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협상을 해온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천안함 폭침은 북공격이 맞느냐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으니까 의무를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안함 폭침이 북한 공격이다 이런 말을 못하는 전 국방장관 나라 지킬 수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질의에 머뭇거리다 결국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답변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네요. 물론 뭐 국방장관이 현재의 남북관계 고려한 답변이라고는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이 국방부 입장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공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지킬 수 있냐 뭐 이렇게 묻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정책, 우리나라의 군대, 세계 GDP 대비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 그리고 한미 동맹 수준,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런 상황에서 뭐 나라를 누구로부터 못 지킨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끝내 노골적 코드화로 개편 완료한 헌법재판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추구로 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이러면서 코드 인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상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숫자만큼 지명했는데 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 시절에 이 대통령들이 임명했다면 그때가 다 코드 인사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자기가 지명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하에서는 뭐 자기 쪽 정책 성향과 그래도 가까운 쪽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또 뭐 권력 구조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 9명 중 5명이 코드 인사라서 문제라 그러는데 만약 4명이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추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있는 이 자유민주적 뭐 이런 용어를 이 헌법체계 기본 질서, 기본 축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의 근거에서 헌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